그분은 제게도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당신만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이 집에서는 제가 주인이에요. 나가세요. 경상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집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고 그 옆으로는 감나무 한 그루가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영숙이 살고 있는 집이었죠. 영숙은 올해 65살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벌써 일어났네. 담 너머로 이웃집 순옥이 고개를 내밀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옥은 영숙과 동갑내기로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응, 습관이 되어버렸어. 순옥이도 일찍 일어났네. 우리 나이가 되면 잠이 안 와. 그런데 영수가 올해도 제사 준비 시작했지?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사.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응, 벌써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태호랑 민정이도 올라온다고 했고. 참 잘 키웠어, 영숙아. 자식들이 효성이 지극해서 부러워.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태호는 서울에서 큰 회사를 다니고 있고 딸 민정이는 시집을 잘 가서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정이의 둘째 딸인 은비는 영숙에게 있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였습니다. 마당 쓸기를 마친 영숙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영숙은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제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찬장에서 정성스럽게 간직해둔 제사용 그릇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제사만큼은 정말 정성껏 준비해야지. 영숙에게 제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자 아내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성이었습니다. 매년 제사를 준비하면서 남편을 떠올리고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새기는 것이 영숙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비가 엄마 민정이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12살인 은비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우리 은비 와라.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 은비는 영숙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제사 때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은비야. 그런데 은비는 제사가 뭔지 알고 있니?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음식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영숙은 은비의 순수한 대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세상이 참 단순하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태오빠도 내일 아침에 올라온대요. 그런데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다. 마을 사람들도 있고 여보 사진도 있잖아. 그때 은비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할아버지 사진 옆에 왜 다른 여자랑 찍은 사진이 있어요? 순간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정이도 놀란 표정으로 은비를 바라봤습니다. 은비야, 그런 사진 어디서 봤다는 거니? 저기 서랍장 위에 있던데요. 할아버지가 모르는 아줌마랑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요. 영숙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이라니. 영숙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남편의 영정사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랍장 위를 살펴보니 정말로 작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비가 말한 그 사진이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영숙보다 조금 어려 보였고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사진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언제 찍은 것일까요?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제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태호가 새벽 일찍 서울에서 올라왔습니다. 30대 중반의 태호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키가 크고 듬직한 모습에 온화한 성품까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사 준비는 다 되었나요? 응, 태호야. 고생했다. 서울에서 새벽부터 운전해서 왔지? 괜찮습니다. 아버지 제사인데 이 정도쯤이야.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고 태호와 민정이는 제사상을 정리했습니다. 은비도 할머니를 도우며 작은 그릇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제사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올해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잘 보고 계시죠?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태호가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잠시 후 태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누군가 찾아오셨는데요. 누구라고 하던? 그때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도 이분의 아내였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사상 앞에 서 있던 가족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대문 앞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어젯밤 영숙이 본 사진 속 그 여자였습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그런 말씀을?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선이입니다. 그분과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몰랐나요? 순간 제사상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호와 민정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비는 무슨 일인지 몰라 하며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선이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여기 있습니다. 혼인신고서도 있고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습니다. 영숙은 그 봉투를 받아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기 때문입니다. 태호가 대신 받아서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와 이 여자의 혼인신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영숙과 결혼한 날짜와 겹치는 시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태호의 목소리에도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어머니 영숙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선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한테서 우연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사 지내는 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태호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나타날 수 없었어요. 약속했거든요. 절대 가족들 앞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영숙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내 남편은 2명의 아내를 둔 거죠. 법적으로는 제가 먼저였고요. 선희의 말에 영숙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 그 남편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이웃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에서는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네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모르는 여자가 와서 뭔가 말다툼하는 것 같던데. 영숙의 마음속에서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제사상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낯선 여자가 자신의 남편, 자신의 가정,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선희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으며 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저도 그분의 아내였습니다. 향을 올릴 자격이 있어요. 두 여자가 제사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습니다. 태우와 민정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비는 무서워하며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 집은 제가 40년 넘게 지켜온 집이고 저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40년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저는 25년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저와 함께였어요. 선희의 말에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남편은 자신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중매로 만나서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모두 계셨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신고도 먼저 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 영숙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딸 하나요.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학비를 대주셨거든요.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저희한테 이복 누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되겠네요. 선희의 담담한 대답에 가족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분이셨나요?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전혀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선희가 다시 향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방해할 생각은 없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영숙이 선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두 여자가 제사상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나 몰래 제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예요. 빼앗아갔다고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분이 저를 속이고 당신과 결혼한 거예요. 거짓말 마세요. 제가 뭘 몰라서. 두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사상 위에 촛불이 흔들리고 향로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순옥을 비롯해서 이웃집 안악들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이냐? 집 안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순옥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선희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분은 누구야? 영숙은 이웃들 앞에서 더욱 당황했습니다. 마을에서 모범적인 미망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이웃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인의 아내였던 선희라고 합니다. 아내라고? 영숙이 말고 또 다른 아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숙은 부끄러움과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저도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마찬가지예요. 왜 저만 쫓아내시는 거죠? 선희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두 여자의 대립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은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왜 다들 싸워요? 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사상 앞의 긴장감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영숙은 은비를 안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누구였나요? 나는 당신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건가요? 남편과 함께했던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 많은 출장, 그 많은 야근, 주말에 혼자 나가던 시간들이 모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제사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도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당신만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이 집에서는 제가 주인이에요. 나가세요. 유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법적으로는 제가 먼저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권리가 있을 텐데요. 선희의 말에 태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산이라니요? 당연히 있겠죠. 그분이 평생 모은 재산 말입니다. 영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숨겨진 과거뿐만 아니라 재산 문제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집을 나갔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영숙은 이제 마을에서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제사상 위의 향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평화롭던 제사는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선희가 떠난 후에도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제사는 겨우 마쳤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마음으로 절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제사상을 치우면서도 계속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거예요? 나한테 숨긴 게 그렇게 많았나요? 태우와 민정이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영숙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요. 민정이가 따뜻한 차를 끓여왔지만 영숙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우야, 아버지 유품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네, 어머니. 창고에 있는 상자들을 다 가져올게요. 태우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리해두었던 유품들이 몇 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 사진, 일기장, 그리고 각종 개인 물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정이도 함께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회사 관련 서류들, 그리고 낡은 다이어리들이 나왔습니다. 오빠, 이거 봐요. 민정이가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태호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두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죄라면 이 삶 전체가 죄였겠지.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선희에게도 영숙에게도. 다만 선택할 수 없었을 뿐이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이는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계속 읽어봐, 태호야. 영숙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선희는 내 젊은 시절의 사랑이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영숙과 중매 결혼을 했다. 하지만 선희를 잊을 수 없었고 결국 둘 다 놓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겁쟁이였다. 어느 한쪽을 선택할 용기가 없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좋은 아내였다. 아이들도 잘 키워주었고 집안도 잘 돌봐주었다. 하지만 선희에 대한 마음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출장이라는 핑계로, 야근이라는 핑계로 선희를 만났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그 많은 출장과 야근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집 모두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누구에게도 완전한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영숙의 아이들에게도 선희의 딸에게도 미안하다. 태호와 민정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에게 이복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태호가 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 영숙이와 선희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못은 모두 내가 한 것이니까. 두 사람 모두 희생자일 뿐이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주말마다 혼자 나가셨구나.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많았구나. 그래서 가끔 다른 여자 향수 냄새가 났구나. 영숙은 이제야 남편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40년을 속고 살았구나. 영숙의 중얼거림에 태우와 민정이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은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영숙은 은비를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눈에는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야, 은비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사랑이 너무 많은 분이셨어. 그럼 왜 할머니가 울어요? 할머니는 슬픈 게 아니야. 그냥 놀란 거야.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남편이 자신 말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서울에서 변호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유산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봐야겠어요. 그래야겠다. 하지만 태호야, 그 선이라는 사람이 말한 게 사실인지 확인부터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씩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영숙에게는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웅성거리다가 영숙을 보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이 참 불쌍해.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을 텐데. 그래도 40년을 같이 살면서 눈치 못 챘을까? 뒤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에 영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모범적인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동정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선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인사드렸던 선희입니다. 영숙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딸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미영이라고 합니다. 미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영숙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선희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태호와 민정이의 이복자매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영숙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선희와 미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유산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산이요? 네. 아버지가 저희 명의로 해놓은 부동산도 있고 적금도 있습니다.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선희와 미영 명의로 재산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데요? 부동산 2채와 적금 몇 개인데 합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선희가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증거자료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영숙은 서류들을 받아보았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선희와 미영 명의로 여러 재산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때 태호가 서울에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온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누가 와 있나요? 태호야 왔구나. 이분들이. 태호는 선희와 미영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호입니다. 저는 미영이에요. 오빠죠? 미영의 말에 태호는 어색해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복자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던? 영숙이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버지가 2번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중혼 상태였던 거죠. 유산 상속도 단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호의 말에 선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거예요. 서로 법정에서 다투기보다는 합의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합의요? 네. 재산을 나누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요. 영숙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낯선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민정이가 은비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민정이도 선희와 미영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이. 응 민정아. 내 아버지의 다른 가족이야. 은비가 미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모는 누구예요? 은비야 이분은
이분은 할아버지의 다른 딸이야. 민정이가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모가 우리 이모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은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선희가 영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상황이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이상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결정해야죠. 미영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많이 바라지 않아요. 다만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들만 인정받고 싶어요. 영숙은 이들의 말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다른 가족을 위해서도 재산을 마련해 놓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이런 일을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는 없어요. 영숙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도 급하지 않아요. 선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며칠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선희와 미영이 떠난 후 집안은 다시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나한테 너무 큰 숙제를 남기고 가셨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영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옥마저도 예전처럼 편하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영숙아, 요즘 어떻게 지내? 순옥이 담장 너머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냥 그래. 별일 없어. 그 사람들 또 왔다면서? 마을에서 다 소문났어.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소문이 뭐라고 하던? 글쎄, 말들이 많아.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도 있고 재산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도 있고. 영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 마을에서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보다 일찍 선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영숙 씨,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에요? 혼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영숙은 마지못해 선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 앉으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도 많이 힘드시죠?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연하죠. 40년을 속고 살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25년을 기다렸는데. 기다렸다고요? 네. 그분이 언젠가는 저를 선택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영숙은 선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헤어지지 않았어요? 남이 남편인 줄 알면서.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미영이도 있었고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영숙 씨. 그분이 당신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세요? 그럼 그때 말렸어야죠. 말렸어요. 하지만 집안에서 정한 일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영숙은 선희의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바보였다는 얘기네요. 혼자서 남편 바람기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당신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알았거든요. 언제 알았는데요? 미영이가 중학생 때였어요. 그분이 다른 가정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죠. 선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헤어져요? 이미 10여 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리고 미영이한테는 아버지였어요. 영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희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뭘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다만 그분을 그리워할 권리만 인정받고 싶어요. 권리라니요? 그분의 무덤에 가서 인사드릴 권리, 기일에 절을 올릴 권리 말이에요.
영숙은 선희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남편을 그리워할 권리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건 제가 허락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반대하면 갈 수 없어요. 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요. 영숙은 선희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영숙을 정식 부인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선희는 바람난 여자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영이 몫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분이 미영이를 위해 마련해 놓은 것들 말이에요. 선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미영이 대학 등록금을 위해 만든 적금이고 이건 미영이 결혼자금으로 마련한 부동산이에요. 영숙이 서류를 들여다보니 정말로 미영이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분한테 재산을 바란 적이 없어요. 다만 미영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영숙은 선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도 나름대로 고생했다는 것을 알겠었습니다. 그때 은비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은비는 선희를 보고 기억해냈습니다. 아, 저번에 오신 아줌마네요. 안녕, 은비야. 선희가 은비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줌마, 할아버지 진짜 아줌마 남편이었어요. 아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어른들은 당황했습니다. 은비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영숙이 은비를 나무랐습니다. 왜요? 궁금한데. 그럼 할아버지가 두 명한테 결혼한 거예요? 은비야, 어른들 일은 복잡해. 넌 모를 거야. 할머니는 왜 울어요? 아줌마도 왜 울어요? 은비의 말에 영숙과 선희는 자신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안 울어. 울고 있잖아요. 할머니 눈에서 물 나와요. 은비가 영숙의 눈가를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은비야, 할머니가 아픈 건 아니야.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 선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선희 씨. 선희가 문을 나서려는데 영숙이 불렀습니다. 우리 둘 다 그 사람한테 속은 거네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선희가 떠난 후 영숙은 은비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함이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영숙은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 씨, 저예요. 영숙이요. 네, 영숙 씨. 무슨 일인가요? 마을회관에서 만나요. 오늘 오후 2시예요. 할 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후 2시 마을회관에 영숙과 선희가 나타났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오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영숙이랑 그 여자가 같이 왔네.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 회관 안에는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을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영숙과 선희를 주목했습니다. 이분은 선희 씨라고 하시고 제 남편과 함께 살았던 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원수처럼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이미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이 한 것이니까요. 영숙의 말에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마을에 소란을 피워서요. 선희 씨는 잘못이 없어요. 우리 둘 다 속은 거니까요. 영숙이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똑같으니까요. 순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영숙아,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어요.
영숙과 선희는 회관을 나와 함께 영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는 태호와 민정이 그리고 은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영도 어머니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되었나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다 정리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야. 영숙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한 가족이라고요? 민정이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같은 아버지를 둔 가족이잖아. 미영이도 너희 누나고.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받아주셔서요. 미안해, 미영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영숙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비가 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모,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렇지, 은비야.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미영이 은비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아버지가 미영이를 위해 마련해 놓은 것들은 미영이가 가져가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갖자. 영숙의 말에 선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그분이 미영이를 위해 마련해 놓은 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선희 씨도 그분과 오랫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당연히 몫이 있어야죠. 괜찮아요. 저는 그분을 그리워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여자의 대화를 들으며 태호와 민정이는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원수처럼 보였던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영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괜찮을까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인데 뭐가 안 괜찮아요. 영숙은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태호, 민정이, 은비, 그리고 선희와 미영까지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상하다. 처음에는 서로 싸웠는데 지금은 가족 같아요. 은비가 말했습니다. 은비 말이 맞아.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어. 다만 서로 몰랐을 뿐이지.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선희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받아주셔서요. 제가 더 고마워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함께 그분을 그리워해요. 그래요. 함께요.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망과 미움이 있던 자리에 이해와 용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미영이 태호와 민정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미안해, 미영아. 우리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민정이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태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선희도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왜 선택하지 못했는지. 우리 둘 다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영숙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분도 힘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했으니까요. 선희가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을게요. 대신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갈게요. 두 여자가 함께 남편의 영정사진에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미움 대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사주기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제가 나물 묻혀올게요. 선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물을 묻히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두 사람은 정말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고마워요, 선희 씨.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정말 꿈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때는 서로 원수처럼 보였는데 두 여자는 웃으며 함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작년의 아픔과 혼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가족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태호와 민정이 그리고 미영도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들, 올해는 평화롭네요. 은비가 뛰어와서 영숙을 안았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은비는 두 할머니를 모두 사랑했습니다. 우리 은비 할머니들이 싸우지 않으니까 좋지?
네, 근데 할머니들 정말 신기해요. 작년에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자매 같아요. 은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제사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숙과 선희가 나란히 서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올해도 우리 모두 모였어요. 보고 계시죠? 영숙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선희도 진심을 담아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남편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산길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와, 벚꽃이 정말 예뻐요. 은비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꽃을 피워주신 것 같네.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묘소에 도착해서 모두 함께 성묘를 했습니다. 영숙과 선희가 나란히 서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제단 위에 과일들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촛불도 꺼져버렸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지? 영숙이 당황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태호가 나서려는 순간 선희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정말 여기 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1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지만 결국 저는 다른 사람의 남편을 사랑했던 여자잖아요. 그분이 화내시는 건 아닐까요? 선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선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은 없어.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데 서로 의지하고 아픈 마음 달래주고. 영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은비가 나섰습니다. 선희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지, 은비야? 할아버지가 기뻐하셔서 바람으로 인사하시는 거예요. 봐요, 벚꽃잎이 이렇게 예쁘게 날려요. 정말로 벚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무덤 주위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의 꽃비 같았습니다. 은비 말이 맞아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고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이 순간을 원하셨을 거예요. 영숙과 선희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나란히 서서 향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더 이상 아픈 마음으로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을게요. 그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 보시고 마음 놓으세요. 벚꽃잎이 계속해서 흩날리며 두 여자의 어깨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영숙과 선희가 가운데 서고 자녀들이 그 주변에 모였습니다. 자, 모두 웃으세요. 할아버지께서 보고 계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함께 먹으며 선희가 말했습니다. 영숙아, 고마워. 진짜 가족으로 받아줘서. 우리가 서로 고마운 거지. 혼자였으면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날 밤 영숙과 선희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나도. 그런데 이제는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자. 진짜 자매처럼. 그래, 그분을 함께 그리워하면서. 두 여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이 절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잎이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영숙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뭔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구나. 벚꽃이 흩날리는 그 봄날, 두 여자의 마음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미움 대신 사랑이, 원망 대신 감사함이 자리 잡았습니다.